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브룩스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중동 바다에서 생사를 오가며 동료들을 구조하던 미군 특수부대원이 한국의 작은 섬마을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저는 10년간 미 해군 구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하지만 단 한 명, 가장 소중한 동료만은 구하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결국 바다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 한국 바다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 안정된 미군 복귀를 거부하고 완도라는 작은 섬에 남기로 결정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던 한 여군이 한국에서 찾은 진짜 구조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해상에서 우리 함대의 구축함 한 척이 기뢰에 피격당했어요. 저는 해군 특수구조대 소속으로 침몰 위기에 처한 함선에서 승무원들을 구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그날 바다는 유난히 거칠었어요. 파도가 5m씩 치솟았고 시야는 3m를 넘지 못했습니다. 물속 30m 깊이에서 침몰하고 있는 함선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제 옆에는 마크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마크는 제가 해군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가르쳐준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린, 저쪽 구획에 생존자가 있다. 마크가 수중통신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수색을 시작했죠. 저는 기관실 쪽으로, 마크는 선실 쪽으로 갔어요. 함선 내부는 이미 절반 이상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기관실에서 저는 의식을 잃은 승무원 한 명을 발견했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수병이었습니다. 맥박은 미약했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크의 비상신호가 들렸어요. 짧고 급박한 신호였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지금 구조하고 있는 수병을 놓고 마크에게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크도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고요. 결국 저는 수병을 먼저 수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명씩 확실하게 구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20분 후 저는 그 수병을 안전하게 구조선에 올렸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마크에게서는 더 이상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다시 마크를 찾으러 들어갔을 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마크는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크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뇌사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도착한 후 생명유지장치를 끄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마크의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마크가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초만 더 빨랐다면, 아니면 마크를 먼저 찾으러 갔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군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혔어요. 바다 냄새만 맡아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마크의 마지막 신호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에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든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더 빨랐다면, 더 주의 깊었다면 마크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6개월 후 저는 더 이상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공황 발작이 일어났거든요. 의사는 말했죠. 시간이 약이 될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전역 후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갔어요. 가족들은 반가워했지만 저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어요. 뉴스에서 해양사고 소식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에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야 해. 이렇게 지내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한 블로그 글을 읽었어요. 한국의 바다는 치유의 바다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이 쓴 글이었죠. 그 사람은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이었어요.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다와 함께 살아간다. 바다는 생계의 터전이고 삶의 일부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나는 전쟁의 기억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저는 그 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며칠 후 답장이 왔어요. 바다가 무서우시다면 섬으로 가세요. 완도라는 곳이 있어요. 조용하고 사람들이 따뜻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KTX를 타고 목포까지 갔어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완도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죠. 완도 항구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조용하다였어요. 텍사스의 번잡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항구 근처에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바다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금옥이라는 60대 여사분이 운영하고 계셨죠. 어디서 왔어? 금옥 여사가 물으셨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래? 혼자 왔어? 그런데 왜 울상이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이죠. 아마 여행의 피로와 복잡한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바다 보고 울던 외국인은 너가 처음이구먼. 금옥 여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지. 어머니가 보면 안다.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금옥 여사는 저를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며칠 있을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요? 그래, 천천히 쉬어. 급할 것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한국 바다의 파도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완도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처음엔 파도 소리가 무서웠는데 신기하게도 한국 바다의 파도 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금옥 여사가 말씀하셨죠. 심심하면 마을 사람들 도와줘. 일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조개 캐는 일부터 해봐.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저는 마을 어머니들과 함께 조개를 캤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어요. 군화 대신 고무장화를 신고 총 대신 호미를 들고 말이죠. 에리나, 이렇게 하는 거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거지. 마을 아주머니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조개를 캐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작은 구멍을 찾아 조개를 파내는 거였거든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해. 나도 시집와서 한 달은 조개 하나도 못 캤어.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마을 아이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와, 진짜 미군이야? 영어 가르쳐줘. 슈퍼히어로 같아.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개 캐는 실력도 늘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이제 제법이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갯벌에 나갔어요. 조개를 캐고 해조류를 정리하고 때로는 그물을 손질하기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완도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마을에서 어촌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낚시도 하고 조개도 캐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도 금옥 여사의 부탁으로 도움을 주러 갔어요. 관광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에리나, 너는 전문가니까 안전관리 좀 부탁해. 금옥 여사가 말씀하셨어요. 오전까지는 날씨가 좋았어요.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약했습니다. 관광객들도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점심 무렵부터 바람이 세졌습니다. 일기예보에는 없던 돌풍이었어요. 모든 배는 항구로 돌아와 주세요. 마을 이장님이 확성기로 안내했습니다. 대부분의 배들이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 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가족이 탄 작은 어선이었어요. 저기 봐. 배가 뒤집혔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200m쯤 떨어진 바다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었어요. 물 위에 사람들이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바다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물속에서 2명의 아이를 발견했어요. 초등학생 정도 됐을까요? 하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구조법대로 구명조끼를 안 입은 아이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도 구조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물에 빠져 있었지만 성인이라 자력으로 수영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해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해양경찰 송재호 경장이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군인이셨나요? 네, 미 해군 구조대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셨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여전히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 해군 본부에서였어요. 에린, 당신의 구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해군 구조대 교육관으로 복귀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정된 급여와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금옥 여사에게 상의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리나, 이번엔 명령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선택해야지. 제 마음이요? 그래, 지금까지 넌 항상 다른 사람 말대로 살았잖아. 이번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봐. 금옥 여사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명령에 따라 살았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린이가 떠나면 우리가 섭섭하지.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에린이 미래도 생각해야지. 다른 분이 대답하셨어요. 송 경장도 찾아왔어요. 에린 씨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개인적으론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마을에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송 경장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해군 복귀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대신 완도에 남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후회하지 않겠어? 금옥 여사가 물으셨어요. 네, 전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그 일이란 바로 해양안전교육이었어요. 마을회와 해양경찰서가 함께 지원해서 완도에 작은 해양안전체험관을 만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해양안전교육을 하는 거였죠. 첫 수업은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한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배우며 말했어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해. 하지만 이걸 배우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선생님도 이걸로 사람들을 구했거든. 어르신들에게는 수중에서 숨 참는 법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배워서 뭐해? 한 할아버지가 농담 삼아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 송 경장과도 자주 만났어요.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에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송 경장이 어느 날 말했죠.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예전엔 제가 실패한 구조대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여전히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체험관이 개관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한 방송국이 취재를 왔어요. 미국 여군의 한국 정착기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전혀요. 저는 여기서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거든요. 그게 뭔가요?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요. 어제도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영어로 사랑해요는 뭐예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말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느끼는 거야. 저는 이제 알겠어요. 마크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 구조는 생명을 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도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전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도 구조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구조복이 아니라 평범한 옷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삶을 조금씩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의 바다는 정말 치유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으시겠지만 저처럼 언젠가 따뜻한 사람들과 새로운 희망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